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최근 코스피가 다시 한번 역사적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숫자 위에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이제 글로벌 증시의 중심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하며 삼성전자에 이어 한국 두 번째 1조 달러 기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특정 종목 하나가 많이 올랐다는 의미로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완전히 다른 단계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한국 증시가 글로벌 흐름을 따라가는 시장이었다면 이제는 글로벌 AI 산업 흐름 자체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변화가 이번 6월 시장에 집중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6월은 한국 증시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굵직한 이벤트들이 연속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미 그 기대감을 먼저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AI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 이벤트. 두 번째, 한국 증시의 실제 자금 흐름 변화를 만들 수 있는 MSCI 이슈. 세 번째, 최근 증권가에서 코스피 9,000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금 시장에서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 리스크까지 객관적으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시장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코스피 상승의 중심에는 사실상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시장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AI 산업 확대와 함께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SK하이닉스는 글로벌 AI 밸류체인의 핵심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HBM은 쉽게 말하면 AI 반도체가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초고성능 메모리입니다. AI 모델 규모가 커질수록 데이터 처리량이 폭증하게 되는데 이때 일반 메모리로는 속도를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AI 기업들이 HBM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겁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가 강합니다. 삼성전자 역시 반도체 업황 회복과 파운드리 기대감이 동시에 반영되면서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한국 증시는 사실상 AI 반도체 사이클과 거의 같이 움직이는 시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지금 가장 주목하는 일정은 무엇일까요? 바로 6월 초 예정된 컴퓨텍스 행사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엔비디아 CEO 젠슨 왕의 기조연설이 있습니다. 왜 이 일정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현재 글로벌 증시는 사실상 AI 산업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그 AI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은 이제 미국 금리보다 엔비디아의 발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간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만큼 AI 산업이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핵심 축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번 컴퓨텍스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발표는 단순한 신제품 공개를 넘어서 앞으로 AI 산업이 어디로 확장될지를 보여주는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발표에서 크게 세 가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 언급 여부입니다. 미국은 현재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중심 공급망 구축이 강화되면서 삼성전자와 인텔, TSMC의 역할 변화가 시장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그리고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 대해 어떤 스탠스를 보일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긍정적인 언급이 나온다면 시장에서는 삼성 파운드리 경쟁력 회복 기대감이 강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HBM사 공급 구조입니다. 현재 HBM 시장은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지만 차세대 플랫폼에서도 그 흐름이 유지될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AI 산업이 커질수록 결국 핵심은 메모리 공급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피지컬 AI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AI가 주로 데이터 센터와 소프트웨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로봇과 자율주행,
자율주행, AI 공장 같은 실제 산업 영역으로 확장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AI가 이제 화면 속 기술이 아니라 현실 산업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단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번 발표에서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관련 신규 파트너 발표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AI 플랫폼 협력 확대 흐름을 보이면서 국내 로봇,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까지 기대감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미 과거 사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CES와 GTC 당시에도 젠슨항 발언 이후 반도체와 AI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장은 단순히 발표 자체보다 엔비디아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AI 칩 기업이고 이 기업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직접 언급한다는 건 사실상 글로벌 AI 공급망 핵심 기업이라는 인증처럼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기대에 못 미치는 메시지가 나온다면 단기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컴퓨텍스는 단순 IT 행사가 아니라 6월 시장 방향성을 결정할 첫 번째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장이 주목하는 변수는 MSCI입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글로벌 연기금과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국가별 투자 비중을 결정할 때 MSCI 지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탐구합니다. 쉽게 말하면 글로벌 투자자들의 기준표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 신흥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경제 규모나 기업 경쟁력만 놓고 보면 이미 선진국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지만 외국인 투자 접근성과 제도 문제 등이 꾸준히 지적돼 왔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외환시장 접근성 문제, 공매도 규정 복잡성, 영문 공시 부족, 외국인 투자 절차 불편함. 그런데 최근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고 시장 제도 개선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개방 확대, 외국인 투자 절차 개선, 공매도 제도 정비, 영문 공시 확대 같은 변화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MSCI 발표가 중요한 겁니다. 만약 한국이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다면 단순한 상징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자금은 항상 미리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선진국 지수 편입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한국 시장 비중이 앞으로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만으로도 자금 유입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 증시가 글로벌 자금 입장에서 신흥국 코너에 있었다면 이제는 선진국 시장 후보군으로 보기 시작하는 단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바로 선진국 지수 편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은 원래 결과보다 기대감을 먼저 반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도 관찰 대상국 지정 기대감만으로 시장 분위기가 달라졌던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그만큼 이번 MSCI 이슈는 단순 뉴스 한 줄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많이 오른 시장인데 더 갈 수 있나? 최근 일부 증권사들은 코스피 9천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전망이 단순 분위기나 기대감만으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핵심은 결국 기업 실적입니다. 주가는 결국 기업 이익을 따라간다는 말이 있죠. 지수가 올라도 기업 이익 증가 속도가 더 빠르면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 상태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수가 낮아도 기업 실적이 무너지면 시장은 비싸질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입니다. AI 투자 확대와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가 이어지면서 실적 전망치 역시 빠르게 상향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에서는 지금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증가 속도가 금리 부담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보다 더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금리가 오르면 성장주가 무너지는 공식이 강했는데 지금은 AI 상업 성장 속도가 그 부담을 압도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월가에서도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성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주가가 아직 그 속도를 완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시장을 단순 버블로만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낙관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리스크도 분명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쏠림 현상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사실상 반도체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구조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흐름이 꺾이면 지수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수급 변수입니다. 외국인 자금은 항상 방향이 빠르게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금리나 글로벌 경기 흐름 변화가 나타나면 한국 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세 번째는 중동 리스크와 유가 변수입니다. 국제 유가가 다시 급등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살아날 수 있고 그 경우 시장 전체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단기 과열 부담입니다. 시장이 빠르게 상승한 이후에는 항상 강한 변동성이 동반되곤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시장 흐름에서도 단기 급등 이후 강한 조정이 반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 추격 매수보다 시장 구조를 이해하면서 접근하는 시기가 훨씬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순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더 벌고 있는가, 글로벌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AI 산업 확대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 시장은 단순하게 올랐다, 과열이다 이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AI 산업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글로벌 자금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했는지가 훨씬 중요해진 시장입니다. 특히 앞으로 예정된 글로벌 이벤트들은 단순 뉴스 한 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도체, AI, 외국인 수급, 그리고 코스피 전체 방향성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작정 따라가는 투자보다 돈의 흐름을 읽고 시장 구조를 이해하는 시각이 더 중요해진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에는 제가 지금 시장 보면서 중요하게 체크하는 흐름들을 전부 정리해두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 제목은 바로 코스피 8000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코스피 시대 흐름 정리 자료부터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 테마 분석 자료,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종목 찍어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리딩방도 아닙니다. 대신 여러분이 직접 시장을 볼 때 외국인이 어디를 사는지, 어떤 섹터로 돈이 움직이는지, 지금이 관심 구간인지 주의 구간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준표에 가깝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AI 산업과 반도체 중심으로 시장 구조 자체가 빠르게 바뀌는 구간에서는 단순 뉴스 몇 개 보는 것보다 돈의 흐름을 읽는 기준을 갖는 게 훨씬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시장에 영향을 줄 핵심 일정들과 실제 수급 변화 그리고 섹터 흐름까지 빠르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지금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종목이나 시장 이슈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더 중요한 데이터와 흐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